KTX 이음 신규 정차역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정차역 선정에서 탈락한 뒤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지역 내 기대와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1단계 선도지구로 7천여 세대를 선정했습니다. 화명 금곡지구는 코오롱 하늘채 1, 2차, 해운대지구는 두산 1차, LG, 대림 2차가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초 개통한 KTX 이음 신규 정차역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지난해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정차역 선정에서 탈락한 뒤 다시 도전장을 내밀면서 지역 내 기대와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KTX 이음과 ITX 마음 운행이 시작되면서 교통 관광 효과가 입증된 만큼 어느 지역이 첫 동부상권 정차역으로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KTX 이음과 ITX 마음 열차 운행 확대에 따라 12월 30일부터 시간표가 변경된다는 공지입니다. 예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추진해온 지자체들은 이번 시간표 변경이 신규 정차역 발표와 연관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차역 선정에서 탈락했던 기장군은 재도전에 나서 2년 가까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장역 정차를 목표로 하는 기장역 이용 활성화를 하는 지책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외시급 중앙의 기장 군지부하고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 등 이런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장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식음료 할인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코레일 국토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음역 정차의 당위성을 재차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이미 지역 커뮤니티에 진위를 알 수 없는 기장역 정차가 포함된 KTX 이음 열차 연말 시간표가 나돌 정도입니다. 동부상권 지자체들이 정차역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KTX 이음 개통에 이어 ITX 마음이 투입되면서 부전역의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3,000명, 전년 대비 2.2배 폭증했는데 전국 철도역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차장이 들어서면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KTX 이음 정차역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지법은 김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기간이 촉박해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지원자 4명 모두 합격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1단계 선도지구로 총 7,318세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지는 화명 금곡지구의 코오롱 하늘채 1, 2차, 해운대지구의 두산 1차, LG, 대림 1차 등 5개 아파트입니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만큼 특별 정비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 절차 비용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 안내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원스톱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절차 간소화와 자문 확대 등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한 뒤 내년 초 1단계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2단계 계획도 이어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해양수도 부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은 국가전략이자 국정과제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부산 해양수도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HMM 이전과 해양공공기관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부산 시민들께서 해양수도 부산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법과 제도, 시스템의 힘이 뒷받침되고 있고 앞으로도 부산의 해양 미래 전략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재수 장관 사퇴 이후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은 23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전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하고 해수부와 23일로 예정된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과 내년도 업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해수부는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 따라 9일부터 21일까지 실국별 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항만국은 11일, 해사안전국은 12일부터 부산 근부를 시작해 약 800명이 순차적으로 업무에 돌입합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끝까지 군인의 본분을 지키다 전사한 고 김호랑 중령을 기리는 추모제가 고향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혜인 배우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인물이기도 한 김중령. 46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용기와 희생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추모제 분위기를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 옆에 서 있는 작은 흉상. 주인공은 고 김호랑 중령입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던 그는 반란군이 사령관을 체포하려 들이닥치자 홀로 맞서 싸우다 숨졌습니다. 김해 시민들은 지난 2014년 성금을 모아 모교 옆인 이곳에 김호랑 중령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김중령의 46주기를 맞아 이곳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학창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과 유족,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군인으로서 신념을 지킨 참 군인으로 기억합니다. 생각도 깊고 행동도 깊고 내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적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는 육사 들어가면 길로 가다 보면 사람이 없어. 직각을 건넜고 옆으로 지나가고 이럴 정도로 이 모범적이고 딱 원리 원칙을 좋아하고. 김중령은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22년에는 그의 죽음이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혔습니다. 주민들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재조명 받기 전부터 해마다 추모제를 이어오며 김중령의 희생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울 때 시작해갖고 이제는 이제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각 주민들도 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명예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12년 전 여야가 추모비 건립의 뜻을 모았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육군 사관학교 등에 흉상을 추가 설치하고 정식 추모비 건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고 김호랑 중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육군산학교 또는 특전사에 동상을 세워주시고 반란의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지킨 한 장교. 46년이 지난 지금도 작은 흉상 앞에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의 겨울 명물로 자리 잡았던 산타버스가 화재 위험 민원으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부산시는 버스 내부의 조명과 트리 장식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버스 회사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4개 노선과 인형버스 1개 노선의 장식이 모두 철거됐으며 2006년부터 이어진 산타버스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승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에 9년간 산타버스를 운영해온 버스기사와 시민들도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교와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부는 교사 정원 감축에 돌입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감축이라는 건데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국 학생 수는 50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500만 명 아래로, 2033년에는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사 수 감축에도 들어갔지만 지역 교육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시대로 접어가기 때문에 지금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교원 정원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도 나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작은 학교는 물론이고 소규모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 교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학생 수가 적더라도 교과 운영, 생활교육, 돌봄, 안전교육 등 기본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 정원 감축이 앞으로 더 심화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도시 학교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8명이 넘는 과밀학급과 34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존재하는 지역일지라도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과밀학급 지표를 미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정원 총량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국회에서는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치권은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고 또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농어촌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이 교원 정원제도 개선을 반드시 함께.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2023년 대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는 방침. 시대적 숙명이라는 시각도 공존하는 가운데 교사 감축이 교육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부산항 일대 공유 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북항, 감천항, 신항을 중심으로 선체의 부식 상태와 수질 오염 가능성, 해상교통 지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부산해수청은 선박 제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자진 제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해경 고발과 함께 직권 제거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바지선과 어선 등 4척이 제거됐으며 12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항에서 방치 선박 3척과 폐어구가 추가 제거됩니다. 내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정신응급 당직 의료기관이 운영됩니다. 경상남도는 양산시 형주병원과 고성군 고성성심병원, 창원시 현대사랑병원, 사천시 사천동의병원, 사천 한마음병원 5곳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응급 당직 의료기관으로 김해시 한사랑병원을 정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내년부터 당직 의사와 보호실을 확보해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목숨을 끊으려 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오는 12월 31일 해넘이 그리고 2026년 1월 1일 해돋이 특별 운행을 실시합니다. 해넘이 운행은 31일 오후 6시까지 상부 탑승이 가능하며 해돋이 운행은 새해 첫날 오전 6시부터 첫 탑승이 이뤄집니다. 탑승은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운행 여부는 통영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